그리고 뭐 우리 의료원이 정말 우리 부산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료기관이다. 그건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고, 그리고 또 뭐 이게 공익진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워낙에 여러 가지 경영상 풀어야 될 문제, 또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이제 본 의원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또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 미지급금에 관한 부분인데, 지난 행감 때 제가 그 계획을 좀 세워달라, 방안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고, 그 답을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. 쭉 보니까 이제 뭐 1단계, 2단계 이렇게 나눠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패시티 같은 그런 고가 첨단 고가 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의료 수입,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건강검진센터 문 열지 않았습니까? 그 활용하는 어쨌든 의료 수입 부분의 정대,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의료 외 수입 정대, 그다음에 또 지금 아주 중요하게 나온 게 부채를 갚아서 이자로 나가는 금융 경비를 좀 줄이겠다. 이게 있고, 그리고 이제 좀 뭐 2단계에 보면은 조금 소극적이긴 하지만 뭐 그 관내에 그 전기 같은 거 뭐 에너지 전략해서 관리비 줄이겠다. 그다음에 직원들 휴가비에 대한 부분을 뭐 반납을 받건 휴가를 독려를 하건 해서 줄이겠다. 그 이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공익진료 부분에 대한 국시비 보조를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다. 그리고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뭐 자료를 제출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는데, 시비 같은 경우는 보면 구체적으로 숫자가 지금 100억에서 100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56억이 확보될 계획이다.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요거는 13년도 예산이 지금 확보될 계획인 겁니까? 그렇습니다. 확보된 겁니까? 확보됐습니다. 확보됐습니까? 근데 100억을 신청을 했을 때도 이유가 있을 것인데 56억만 확보가 돼갖고 지금 이 미지급권 해소 방안에 아주 중요한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? 저희들은 이게 지금 공익진료 부분의 결손비 부분이란 말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2008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오기 직전에 단기순 손실을 봤더니 58억이 단기순 손실이 있었습니다. 그 단기순 손실이라는 게 공익진료로 인한 단기순 손실을 말씀하시는 그게 큰 요인을 차지한다.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대부분이고. 그다음에 2009년도에 단기순 손실이 51억 조금 줄었습니다. 조금 줄었네요.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45억이었습니다.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작년이니까요. 32억으로 줄었습니다. 요때 감가상각비가 한 40몇 억 됐거든요.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어디 서긴 섰지만은 우리가 딴 데서 메꿀 수 있었다. 한 10억 정도는 남갔다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림을 살았다는 뜻이고, 올해는 34억 정도의 그 단기순 손실인데 감가상각비가 49억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한 15억 정도는 이제 자금을 우리가 어쨌든 만들었다는 의미로 이제 이 무슨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.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2011년, 12년 이럴 때는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입을 했습니다. 장례식장을 고치면은 2달 반을 고치면 거기 뭐 한 20억 가까이 이제 그것도 있고 또 뭐 그 정보화 시스템 마련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. 근데 제 이야기는 올해는 그래서 의원님 올해는 이제 이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좀 참잡고 얘기를 하고. 잠깐만요. 그 원장님 참으시는 겁니까? 아니면은 지난번에 미지급금에 대해서 제가 그 2012년도에도 왜 이렇게 기간이 오히려 늘어나지 줄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정보화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했고, 이제는 그렇게 큰 돈 들어갈 게 없다라고 하셨고,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겠다, 상환기간 단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, 참자라고 하시니까 또 뭔가 정말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참으시는 겁니까?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는 이렇게 큰 돈이 약품값을 거기다 끌어다 대야 될 만큼 급한 그런 필수적인 인프라는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남아 있는 게 있다는 겁니까? 이제 뭐 욕심을 내자면 이거는 병원이라는 데는 한이 없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 인프라 구축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 됐다. 그래서 이제
당분간은 큰 돈 들어갈 인프라 구축은 이제 좀 안 해도 안 되겠느냐. 예, 그러면 보고, 예. 그러면 원장님, 예. 지금 이제 그렇다면 예. 지금 이 1단계, 2단계 방안으로 예. 지금 보면은 충분히 미지급금 해소가 요대로만 되면 예. 되고도 지금 우리가 적자폭까지도 다 줄일 수 있습니다. 제가 볼 때. 적자폭까지는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아니 완전히 해소는 안 되지만 예.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약분가 미지급금은 그 건강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달리 투자할 데가 없다면은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돈을 약품가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요 지금 그 상환기간 단축 계획에 보면 예. 그 며칠 전에 주신 서면 답변 예. 그 계획에 보면은 14년도에 가서 예. 12년도에 78억이던 미지급금을 50억으로 줄이고 그리고 상환기간을 11년 해서 우리가 1년 많이 훨씬 넘었거든요. 예. 그걸 겨우 1년으로 단축하게 되지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. 딴 데 들어갈 데가 없는데 미지급금을 갚는 데 쓰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? 예, 의원님 그게 예. 저희 병원이 이제 네. 구조 자체가 노숙자 진료를 하면 그게 그 원가 이하의 진료가 너무 많습니다. 네네. 노숙자, 외국인, 뭐 어려운 네. 사람들, 그 다음에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러면 대부분이 돈을 떼는 경우도 많고 행렬병 환자는 돈도 못 받고 이제 본인 부담금은 거의 떼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래서 원가 이하의 진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 부분이 달리 얘기하자면 공공의료 결손 부분 결손 부분이 되는데 그렇죠. 이거는 우리가 적자 하는데 적자가 아니고 하나의 비용으로 봐야 되거든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의료 합니다. 안전망 그래서 비용 이런 게 이제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네. 우리가 앵가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이 한 30억 대의 적자 그러니까 단기순 손실을 만드는 것도 전 직원이 정말 저는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라 생각하고 저는 감사하고. 원장님께서 많이 네. 노력하셨고 그리고 또 지난 연말에 사실은 제가 건강검진을 시립의료원에서 받았습니다. 네. 시립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야 우리 시립의료원 정말 이렇게 발전시키게 많은 노력을 했구나. 우선 손에 만져주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저는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. 예, 그리고 감사합니다. 예. 그 운영상의 문제도 사실은 이 사직동으로 옮기고 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까지 오셔서 수고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뭐 다 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공익진료 결손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6억을 11월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지금 미지급금 해소 부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또는 그 미지급금 액수 자체가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공익진료의 결손비로 이게 그 설명이 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. 더군다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어지간하니 급한 거는 해결이 됐다. 뭐 욕심을 부리지만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렇습니다. 예, 그런 상태에서 이 미지급금은 13년도 아니고 14년도면 지금 2개년도입니다. 그렇죠? 네. 예, 그 2개년도에 걸쳐서 좀 더 액수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줄여져야 되고 그리고 기간도 좀 더 확실하게 단축돼야 되는 거 아닌가. 예,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원장님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상태로 해소가 되는 기간을 잡아도 이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의료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기 때문에. 네. 예, 그리고 또 사실 의료 수입을 이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물론 그 부분도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은 예, 많은 분들이 찾는 병원이 됐단 말입니다. 네. 예,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해결이 되는 2년이면 상황이라면 제가 2년 달아서 지금 행정감사 때 이 미지급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말씀을 예. 예,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이보다도 훨씬 더 폭도 줄일 수 있고 기간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. 예,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뭐 액수를 줄이자 기간을 단축시키자의 의미가 아니고 예, 그걸 통해서 우리 의료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떤 그 거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한 예,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. 예,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의료원도 공익의료기관을 좀 더 당당해야 되겠다. 예,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서면 답변 제가 1차 받았고요. 예, 제가 2차 답변을 좀 기다리겠습니다.
예. 예,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,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. 예,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. 1차 방안, 2차 방안 이거 상당히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들입니다.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고요. 예. 그리고 조금 더 찾아보는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하는 흔적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예. 잘 알겠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건강검진센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.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정말 제가 가서 우리 친척들을 비롯해서 친구들 다 여기 와서 건강검진 받게 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친절하게 잘 이렇게 서비스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수고 많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칭찬해 주셔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의원님께서 그 치매센터 그 부분을 말씀 이제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이 치매센터가 지금 우리 의료원이 지금 공익진료기관으로서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겁니다. 치매센터로서. 그렇습니까? 그렇지만 치매센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금 특화된 부분을 하나 더 가져가면 좋겠다. 공익에 엎어서. 왜냐하면 지금 치매가 조발성 치매가 많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이 조발성 치매 이 부분을 우리 의료원이 좀 한 발 앞서서 사실 한 발 앞섰다고 하기에는 지금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을 만큼 조발성 치매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발성 치매 부분을 자료도 모으고 또 통계도 내고,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도 좀 하시고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조발성 치매 부분을 우리 치매센터의 특화된 부분으로 좀 앞서 가져가주면 어떻겠는가.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 훌륭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거기 치매는 저희 어머니도 90에 넘어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참 힘들더라고요. 모시기가. 그 당시에는 노인병원도 없을 시절이고 집에서 모셨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시민을 도와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 그 의료 노화 연구소가 있거든요. 그쪽을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숙제를 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치매는 저는 세 가지 방향이라 봅니다. 일단 환자 당사자, 우리가 병상을 확보하고 또 환자 당사자를 케어하는 부분, 그 다음에 그 환자 가족에 대한 부분, 환자 가족에 대한 그 지지망, 또 지지,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금 40대, 50대 조발성 치매가 제법 많습니다. 그분들이 치매인 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가족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, 물론 당사자도 그때 한참 사회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 아주 정말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? 하여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이 그 부분을 좀 담당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잘 알겠습니다. 더 나은 의료원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그런 의료원이 되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